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시간입니다. 김익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민소영 기자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 존폐 여부 논란 속에 불거진 이 부곡남 교육위원의 갑질 의혹 파문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제 KBS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죠. 하루 만에 다음에서 14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 피해자로서 부의원이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 의료 피해 여부는 이 갑질 논란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의료 피해가 맞다고 해도 공직자인 경우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정반대 반응은 이번 논란을 근거로 해서 교육위원 제도 폐지해야 된다,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꽤 있던데 네. 개인의 일탈과 제도의 문제 역시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도의원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서 도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파문은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원칙을 일깨워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교육의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국회 정치 현안이 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좀 후순위로 꽤 밀려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질 경우에 대선 이후에 결론 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관련해 현직 교원인 경우 입후보하려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표는 당선 후에 내면 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표를 내든 당선 후에 사표를 내든 현직 교원들에겐 큰 불이익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이들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점은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 그 올해 초에도 언급했던 개헌 문제를 다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지난주 두 가지 개헌 관련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꺼낸 4년 중임제 개헌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국 시민단체들이 지역별로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지방 분권 개헌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4년 중임제 개헌을 모든 중앙 언론이 다룬 데 비해서 이 지방 분권 개헌은 중앙 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에서조차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니까 더 예.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지방분권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왜 지역 언론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지방 분권 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방 분권 이슈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과 관련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마다 각자 특별함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응답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지역 전체의 요구를 이끌어갈 주체가 약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대선 후보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또 여기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과학수도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원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네. 또 대전은 4차 산업특별시.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올해 초 이 시간에 두 차례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각 지자체의 특별함을 넘어서 지역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개헌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방분권의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현행 6공화국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뭐 현실화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헌, 이렇게 되면 비현실적인 의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어렵지만 이제 더는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인 것.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의 낡은 헌법 체계로는 21세기 복잡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도 뭐 후보들이 이런저런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좀 강력하게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서 대선 후보들이 여러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에 KBS 9시 뉴스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역 공약이 갖는 딜레마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의 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권한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내어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권한을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스스로 그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강신규 교수의 주장인데요. 저는 그 실행 계획을 개헌에 대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 정치 개혁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라는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 논의는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두고 새 정부는 자기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국회 그러니까 정치권에 맡겨두면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뭐 권력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냐 이걸 놓고만 싸우다가 결국엔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중앙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죠.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핵심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로 꼽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와 함께 부동산,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또한 자주 거론하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연결돼 있고 해법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공동 토론회를 열기도 했죠. 그 핵심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에만 곤두서 있는 정치권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이 지방 분권이라는 대안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개헌 요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지방 분권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됐지만 이 민주화 운동이 간과한 지역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온 2000년대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2002년 지방분권 국민운동이라는 전국 조직이고요. 네. 그 결과물이 2003년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역시 이 지방분권 운동이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국회의 자발적 입법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이룬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권 운동 단체들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조직을 재정비, 그래서 2012년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을 출범시키죠. 처음으로 개헌이라는 것을 의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후 2017년 국민행동과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쯤에 제주에서도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가 출범하고요. 그리고 2019년엔 국민행동 등 지방분권운동 조직을 통합한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에는 시민사회활동가와 교수, 주민자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역사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의제를 처음 꺼낸 게 2012년이라고 예. 했으니까 개헌 운동을 시작한 해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공통적인 개헌안이 따로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기관 단체에서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협의회에서 한국헌법학회에다가 연구를 의뢰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 하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서 제안한 개헌안, 그리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통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죠. 이 자치입법권의 보장, 즉 법령 아래에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리고 자주재정권의 보장, 그러니까 지방세의 종류와 세목을 자치법률, 즉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게 지역 대표용 상원 설치 요구인데요. 네. 국회 운영 비용을 현 수준으로 묶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개헌 국민연대가 꽤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를 적용해서 득표율에 맞게 현재 국회의원 정원 300명으로 하원을 구성하고 제주와 세종에서 각각 2명, 나머지 시도에선 3명씩 해서 모두 50명으로 상원을 구성하자는 주장입니다. 2공화국 당시에 민의원, 참의원으로 운영했던 양원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그 내용을 지역 대표성을 강조해서 부활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뭐 인구가 적다고 제주, 세종만 2명으로 네. 한다는 것도 뭐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지방분권의 정신을 담은 내용도 개정 헌법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